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원전 카자흐스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델타 크론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전력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약 68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약 68조 원 투자가 필요하고요. 신규 원전에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도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 에너지에 함께 투자해야만 EU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따라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줬습니다. 앞서 EU에서는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을 했죠. 현재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집회민은 이달 중순쯤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 다수가 이 최종안을 지지하게 되면 EU법이 돼 2023년, 즉 내년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EU 내에서도 둘로 갈라진 상태라 극복해야 할 부분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력 생산의 70% 가까이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원자력을 녹색 분류 체계에 넣자는 입장이고요.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는 카자흐스탄 시위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CNBC의 보도입니다.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지죠.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고요.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뛰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입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원자재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사태가 코로나19에 이어서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의 블랙스완은 미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 개인과 기업 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준금리 조기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사한 데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연산 능력이 떨어졌고요. 해시레이트가 하락하는 것은 기존보다도 적은 채굴자가 시장에 참여한다는 의미죠. 이러면서 비트코인 채굴 난도가 낮아지고 채굴 비용도 하락하면서 채굴 비용이 줄어들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라늄과 또 원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천연 자원의 부국인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원유 우라늄은 물론 비트코인 채굴까지 카자흐스탄에 몰렸는데요. 가스값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어서죠. CNN은 만일 전국적 시위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뛰고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끝날 것 같던 코로나 사태가 또다시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델타 크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변이의 위험성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추가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에 보낸 상태입니다.
다만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기존 변이보다는 위험성이 낮을 거라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델타 크론 변이 전염성이 큰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견해로는 잡종 변이 역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즉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는 두 변이의 결합체도 오미크론 변이 전염력을 뛰어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장관 역시 현재로서는 새 변이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에 대해 우려하기는 아직 이르면서 추가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델타 크론의 특성 변화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도 덧붙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핫한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